이번 시간에는 분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의 핵심적인 원리는 통분입니다. 그러면 덧셈부터 쉬운 덧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분의 1 더하기 3분의 2. 이 경우 중요한 것은 분모입니다. 분모의 곱방식을 이용해서 덧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인 경우 4 곱하기 3을 이용하여 3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분자에도 동일하게 3을 곱해줍니다. 그럼 4 곱하기 3을 이용하여 3분의 1을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모에 4를 곱했다면 분자에도 4를 곱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4분의 3은 12분의 3이 되고 이 분수는 12분의 8이 됩니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학생들이 가끔씩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분모를 더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모는 더하시면 안 됩니다. 분모는 그대로 12가 되고요. 분자만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자끼리 더하면 답은 12분의 11이 됩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2번 6분의 5 더하기 8분의 1은 지금 분모를 먼저 체크를 하시면 최소 공배수를 이용한 방식으로 덧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어 24가 됩니다. 그럼 이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여 분수를 통분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 6이 24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4입니다. 따라서 분모에 4를 곱해 주시면 동일하게 분자에도 4를 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분수 8분의 1은 24가 되기 위해서 곱하기 3이 필요합니다. 분모에 3을 곱하셨다면 분자에도 동일하게 3을 곱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24분의 20이 되고요. 이 부분은 24분의 3이 됩니다.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모를 더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모를 더하지 마시고 분모는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분자를 더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3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통분의 원리가 가장 중요하고 두 분수를 통분만 하신다면 분자를 더하시는 이 부분만 하시면 분수의 덧셈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뺄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의 원리는 통분이므로 덧셈과 뺄셈은 이제 큰 차이가 없고 연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방식인 분모의 곱을 이용한 방식을 동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 곱하기 2 분자에도 동일하게 2를 곱하시고 이 경우는 5를 곱하셔야 하므로 분자에 5를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10분의 6, 10분의 5가 됩니다. 이 분수 이렇게 되시고 동일하게 두 분모를 빼시면 안 됩니다. 분모는 그대로 두시고요. 분자에 뺄셈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같은 경우는 또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는 원리로 쓰시면 최소 공배수는 2 곱하기 4 곱하기 3이므로 또 24가 됩니다. 그러면 8인 분모의 경우에는 곱하기 3이 필요합니다. 8 곱하기 3
그러면 분자에도 동일하게 3을 곱해주시고 빼기 6은 분모 6은 곱하기 4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분자에도 곱하기 4를 하십니다. 그러면 24분의 15 빼기 24분의 4가 되므로 동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분모는 빼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가고요. 분자에 뺄셈을 하시면 답은 24분의 11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분의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분모를 곱하는 방식. 분모는 곱하는 방식은 지금은 쉬운 문제이므로 약분이 되지 않지만 반드시 약분하셔야 될 부분은 약분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번 같은 경우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식은 약분이 이미 되어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약분은 안 해도 되지만 이 연산, 중간의 연산에 있어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원리는 초중고 할 것 없이 매우 중요한 원리이므로 개념 강의에만 듣고는 실력이 향상될 수 없으므로 개념 강의를 듣고 연산을 수없이 반복하셔서 정확도를 높이셔야 이 통분의 원리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